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 날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상승한 날은 꼭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1000원달러 환율이 16원 60전이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환율하고 정확하게 대체제의 관계다.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빠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시장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당국의 개입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는 여러분들이 환율을 볼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고 뭐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나 일본 엔화 전부 약세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의 긴축 기준 때문에 초강세 지금 초강세. 근데 그것이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아직은 섣부른데 1,300원 거의 직전까지 갔었죠. 그게 직전 고점인데 1,300원을 좀 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지수가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수는 코스피가 1% 올랐고요. 물론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을 했지만 전날 미국 시장 빠졌을 때 우리가 오른 거 감안하면 우리는 이틀 동안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핵심 말씀이 뭐냐. 환율이 고점을 찍었고 삼성전자 이게 오늘 몇 퍼센트 올랐냐면 4%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었다면 우리 지수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거의 지수 직전 저점이 얼마이냐면요. 간단히 보시면 자 여기 큰 장대 주봉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2490인가 그렇죠. 보시면 자, 참 2590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 2590 여기 요까지는 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엊그제 찍은 거 저점 그 2600 초반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소위 말하는 쓰리바닥 지수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쓰리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점인데요.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또 이렇게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긴축이나 금리 인상 0.5% 다음 달 FOMC 이런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0.5 올리든 설사 0.75를 올리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미 금리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고 물론 평화협정이 체결하면 지수는 급등할 것이고요. 뭐 핵전쟁이라든가 추가적인 악화만 안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지수가 저점을 거의 이거는 그냥 뭐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 주식시장에 가정을 해보면 삼성전자 저점 찍고 환율 고점 찍고 지수가 저점을 했다 찍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좀 약해질 것이다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지금부터는 약간은 매수 구간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급등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바닥을 잡았다 해서 급반등은 아니에요. 그건 팬데믹 상황이나 가능한 거고 다만 하방을 이제 막아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실적 좋은 종목이라든가 그동안에 못 간 소외 종목 이런 종목을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산 건 없어요. 142억인데 거의 뭐 삼성전자를 샀겠죠.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152만 주 샀고 기관은 300만 주 샀고 개인이 좀 팔았는데
최근에 보기 드문 수급의 변화입니다. 글쎄, 이게 하루짜리인지, 하루짜리 같으면 이렇게 강하게 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오르고 말 것 같으면 뭘 하고 이렇게 하루에 급하게 많이 사고 4%나 올릴까? 외국인이 안 올리면 못 오르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게 하루짜리가 아닌가? 하루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굳건하게 지켜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가 뭐 있습니까? 시장에 원자재 관련주,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였죠. 그렇다고 그러면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이제는 벌써 이미 변화의 조짐은 현대차에서 나왔죠. 현대차는 오늘은 빠졌지만 중고차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건데요. 그것도 있지만 쉬어갈 타이밍에 지금 쉴 때가 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서. 기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먼저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돌아선 게 이 철강이라든가 이런 소재주들이 돌아섰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건설주가 어제 돌아섰고요. 그죠? 오늘은 좀 빠질 때 돼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빠졌다고 보면 여러분들 시장의 변화를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주도주 바뀌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좀 기존과는 매매 패턴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터리가 좀 달아서 이것 좀 한번 조정 좀 하고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기존의 주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자재 관련 주도주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 위주의 우량주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뻔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셀 쪽이에요. 소재 쪽보다는. 그 다음에 철강주, 대형 철강주예요. 정수형 철강주.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가 있는 원자력이나 건설주. 이제 정권 교체가 거의 정부 교체가 신정부가 들어서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원자재라든가 건설주가 정책 관련주거든요. 사실은 가덕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트레이딩으로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트레이딩. 사서 2, 3%라 오르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볼 것도 없이. 실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건 하루짜리 반등인데 오늘 같은 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아까 말씀드린 4%까지 모으려고 굳이 무리해서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도하게 좀 뭐 공매가 됐든 뭐가 됐든 친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64,000원, 5,000원 이하에서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그동안 공매 친 거 수익 실현 좀 하자. 더 빠질 데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건요. 미국 FMC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 더 이상 1,300원을 뚫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정부에서 좀 있긴도 나왔고 반응이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 그럼 지수도 전저점 깨지 않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로 뭐 주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빠지는 하락을 멈췄다고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미국 시장도 보면 어제는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선물이 빠지는 건 이건 아마존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아침에는 200포인트 빠졌어요. 근데 지금 72포인트인데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폭락해서 애플하고 뭐 그래서 빠지는 걸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시장이 오늘 폭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장 오늘 오른 것이 오히려 덜 오른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소외주를 좀 보자. 그동안 못 간 소외주. 그동안 잘 간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잘 간 종목은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들. 소위 말하는 개별주, 소형주 이런 종목이 잘 갔다고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지금부터 좀 바꾸자. 못 간 대형주, 소외주를 좀 쳐다보고요. 다만 그것도 실적이 안 나온 건 버리고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가져가되 이제는 올라오면 바로 팔지 말고 조금 끌고 가보자. 왜? 바닥을 지수가 찍었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사실은 짧게 먹는 게 답인데 지금은 바닥을 잡았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매매할 필요 있느냐. 조금 바닥에서 잡았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싼 가격에 대형주를 잘 잡았다. 우량주를. 그러면 조금 길게 끌고 가보자. 그리고 희망을 가져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승절 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시황방송 마치겠습니다. 시황이 좀 긍정적으로 약간 변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조금은 편안하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